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지식방송 토크 IT 지나마큰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서부터 22일에 열렸던 오라클 오픈월드 2016에 참가하셨던 오라클의 전문가분들하고 또 거기 참여했던 기업 또 기자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3세션으로 좀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 코리아의 김상현 부사장님 모시고 오라클 오픈월드 2016 전반적인 중요한 어떤 그 이슈 또 이제 중요한 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세션은 오라클 코리아 전문가 두 분이 직접 거기 관련된 그 구체적인 기술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참가했던 네 분의 외부 이제 기업체 고객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기자분 모시고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실제 그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 또 이슈들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게스트이신 오라클 코리아의 김상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 카메라 보면 되나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부사장님은요. 예. 오라클에 계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예, 이제 21년째 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픈월드 도대체 요번이 몇 번째 칩니까? 이게 20년 됐죠? 10번은 넘은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좀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자, 10번이 넘으셨는데, 예. 그러면 요번에 가셨을 때, 그래, 예전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 하는 예.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고, 즐거웠어요. 이전에는 그 제품과 기술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 하면,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좀. 예, 맞습니다. 이 행사장 앞에도 여러 카페 분위기가 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파라든지 이런 데스크도 많이 준비가 돼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 앞에서 직접 공연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녁 시간 늦어가면서 공연을 좀 많이 즐기고 그랬는데. 음주 가무도 좀. 예, 맞습니다. 음주 가무에다가. 네네네. 그리고 상당히 좀 비트가 강한 이런. 그래서 오라클이 정말 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위한 네. 이런 이 메시지나 그리고 행사 자체도 많이 저렇게 좀 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올해는 또 이 키노트 행사장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거의 5,000명, 10,000명 모이는 행사장이어가지고 네. 보안 관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보안이 보강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방을 샅샅이 뒤지는. 공항 검색 때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이런 시기에 좀 그런 보안을 좀 잘 강화를 해줘서 저희 안전을 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좀 쌓였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오라클에서 예. 샌프란시스코가 오라클을 되게 좋아한대요. 예, 맞습니다. 이 오라클 오픈월드 때문에 20년간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3조 원이더라고요. 3조 원. 예, 아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보시면은 그 규모가 좀 나와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젠 좀 참석하는 사람들은 약 6만 명 정도, 6만, 네. 6만 5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네. 보통 한 150에서 200불 정도 되던 그런 호텔 방들도 저 시즌이 되면 한 400불, 500불.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나 되는 곳에서 이제 와야 되는 이런 네. 정도니까 그 주변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이제 101 타고 내려가는 전체가 그때는 정말 좀 많이 좀 시끌시끌하고 네. 경제적으로 좀 많이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물론 요새 영화제 같은 건 좀 열리는데 부산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기술 관련된 IT 관련된 이런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것들이 좀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열렸으면 예. 굉장히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건 지금 제 클로징 멘트에서 말씀드려야 될 건데 내년 1월 달에도 이제 오라클 코리아가 한국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클라우드 행사를 할 텐데 작년에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장소 대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약 네네.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죄송했었는데 올해는 1월 달에 그거보다
그만큼의 인원은 저희가 또 이제 기대를 하지만 네. 훨씬 더 쾌적하게 이렇게 그런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어디 뭐 준비를 하고 체육관에서 하시는 있고요. 건 아니시죠? 그 코엑스 건물 내에서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아, 장소라든지 잘 오케이. 준비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아마 코엑스의 네. 주변 경기를 한번 하루 이틀 좀 살려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장표 우측에 보면 예. 그 1,500만, 예, 15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뷰어인데 그럼 이 행사를 1,500만 명이 봤다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예, 맞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생방송으로? 맞습니다. 오. 지금 그런 모든 키노트 세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거의 동시에 그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에 하는 레리 앨리슨의 키노트가 사실은 오픈월드 내지는 그 이후에 오라클의 방향을 많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데 그 세션이 보통 일요일 저녁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보통 아침 시간, 근무 시간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오픈월드를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라클의 오픈월드를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와 방향성을 얻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 한국의 이 여러 고객분들께서도 바로 저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그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네. 그 IT의 어떤 방향성 셋업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레리 앨리슨 굉장히 이제 개성적인 분인데 예, 예. 이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염이죠. 예, 수염. 저는, 수염. 네. 예, 예. 그래서 혹시 부사님도 수염을 기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래를 좀 네.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네, 있는데, 네. 레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72세십니다. 네. 연세도 꽤 많으신데, 정말 아직까지도 정열적으로 그 CTO로서 이제는 기술에만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저분께서 이번에 매체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자기가 요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추어처럼 시작을 했다. 네. 근데 하면 할수록 국제 경기에서도 몇 번 이기시고 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하면은 정말 프로처럼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느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프로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 정말 많은 노력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포브스지에 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을 적당히 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은 오라클은 클라우드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지금 현재의 스테이터스하고는 좀 갭이 있지만 네. 단기간 내에 분명하게 글로벌 넘버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포부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라클이 이제는 정말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네. 이제 투자를 더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리인벤팅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얘기들은 그럼 장표 하나씩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제 우리 클라우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은 이제 뭐 사스, 파스, 아이아스. 예. 이거 이제 오라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올인원으로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인데 지금 사스와 파스 쪽은 지금 굉장히 리딩에 나오고 계시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아이아스 쪽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 그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아스도 지금 넘버원을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 클라우드 관점에서 사스는 꽤 오래 저희가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 2000년도 중반부터 제이드 에드워드, 시룰 이런 부분들 인수합병하면서 그 퓨전 애플리케이션스라고 하는 그런 통합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었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클라우드 관점, 사스 관점으로 제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일찌감치 저희가 좀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퓨전 이 애플리케이션스라고 하는 그 통합 ERP를 클라우드화 시키는 작업들을 벌써 한 10여 년간 해왔기 때문에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오라클이 항상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이 오라클은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호리존탈 솔루션, 버티칼 솔루션 모두 다
오라클만큼 제공하고 그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자부를 해왔었는데 네. 그만큼 그런 모든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들은 SaaS로 이미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SaaS, Salesforce.com도 아시고 워크데이도 아시고 그런 단품들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있지만 지금부터 이 SaaS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밸류 체인상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고객은 그런 부분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체에 하나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이제 SaaS는 저희는 본궤도에 들어섰다라고 자부를 하고 앞으로도 리더십은 훨씬 더 강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파스 관점에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의 그 메인 캐시카우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레버리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들웨어에서의 저희의 경쟁력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저희는 겸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분들이 다 오라클만 쓰는 세상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분들은 파이썬, 루비,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통해서 개발도 하고 배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도 이제는 많은 대체제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제품들에 덧붙여서 지금은 제야에서 쓰이는 모든 기술들, 오픈소스에 기반한 디벨로퍼 분들이 많이 쓰시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의 파스에 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의 그런 기술적인 우위가 분명한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아스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말 특이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 아이아스 시장은 첫 번째로는 X86 시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스틸 데이터 센터 내에 있다.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 부분은 상당히 작다. 이 작은 부분에서 지금 아마존이 플레이를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 영역들이 X86의 많은 이 유세지들이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남아 있고 거기에서 엄청 큰 어떤 포텐셜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포텐셜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고객분들께서 꼭 오라클만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아이아스 관점에서 정말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수용하는 부분들은 이 아이아스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아스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라클의 아이아스 그러면 그리고 지난 8월에 나온 그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도 보시면은 여기가 그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오라클은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아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장표에서 아직 그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 아이아스의 제너레이션 2라고 하는 아이아스의 새로운 아키텍처와 새로운 네트워크와 새로운 이 IO와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 아이아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이아스 제너레이션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세대 아이아스한 거 뭔지 이따가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자, 올해 8월달 같은 해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8월달에는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년 8월달에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재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쭉쭉 커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번에 그 오픈월드에서 이 사스 쪽에 특별히 이게 좀 특이했다. 어떤 겁니까? 이번에도 그 사스 관점에서는 저희 그 중요 고객분들, 이 CXO 분들을 모시고 저희 이 데모 그라운드를 내려가서 설명을 막 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스는 왜 없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죠. 사스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별도의 건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저희 모스콘 센터에 이 사우스가 있고, 노스가 있고, 웨스트라고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통째로 다 이 사스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로어엔 데모 그라운드, 그 다음에 CX, HCM, ERP, SCM 이렇게 층층이 쭉 스택업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바라보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뭐 Salesforce.com이나 워크데이 하나의 그런 스팟 제품에 이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오라클의 이 전략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엔드 투 엔드 밸류 체인 예를 들어서
이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단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개발 관점에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밸류 체인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클라우드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거고요. 그만큼 기업의 IT를 잘 이해하면서 기업의 업무를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구현이 되고 잘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SaaS를 바라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HCM과 CX 저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금은 밀레니엄 시대입니다. 직원도 정말 영 제너레이션이고 고객도 영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직원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영 제너레이션을 이전에 우리 HR 시스템과 네네. 프로세스를 가지고 케어를 하고 서스테인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HCM이 중요한 부분이고 CX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로운 고객들을 새로운 모바일이나 소셜 관점으로 인터랙션 한다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저 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왼쪽에 ERP를 따로 빼놨는데 네. 왜 저 부분을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ERP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절대 저 부분은 10년, 20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거다. 클라우드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부분이 지금은 다 클라우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은 많은 그런 풋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따가 우리 홍정기 전문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겠지만 저희 GE와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들도 파이낸셜 ERP를 직접 그 캐나다 법인에 도입을 하시고 이런 추세로 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예전에 온프레미스 ERP 쪽은 이제 큰 기업은 SAP가 많이 리딩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쪽은 오라클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주도권을 잡고 있고 현재 앞으로 계속 잡아 나가시려는 그런 전략이죠. 저희는 이제 SAP는 경쟁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네네. 이 클라우드에서의 그런 애플리케이션 환경 여기서는 워크데이. 오히려 저기 보시면 워크데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워크데이 저 부분은 그 고객 수가 지금 새로 이제 ERP 고객으로 새로 저희가 인바이트 한 저희의 그런 새로운 신규 고객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인더스트리별로 뱅킹 텔레콤 이렇게 있는데 인더스트리별로 그 사스 서비스도 오라클에서 만드시는 겁니까? 이건 협력 업체들이랑 제휴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저런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사스 역량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호텔을 이 숙박 관련된 부분에 특화된 사스도 최근에 저희가 인수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 호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하는 이런 그 뭐죠? POS라고 얘기하죠. 그 클라우드에서도 저희가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하고, 뱅킹도 마찬가지고, 텔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기에서 이제 특징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오라클은 저 영역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 시대부터 엄청난 투자와 인수합병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스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CX,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사실 뱅킹 고객을 위한 마케팅, 텔코 고객을 위한 마케팅이 다르겠죠.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은 매우 제너럴한 관점에서의 CX가 되는 부분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그런 특정 인더스트리의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섬세해진 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라클 이제 B2B 쪽에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자, 나 파스 쪽에서요. 자, 오라클 파스가 이것이 유니크하게 다른 게 이거다. 딱 하나 말씀하시면 어떤 거 말씀하세요? 어제 제가 그제인가요? T맥스의 T클라우드를 다녀왔는데 거기서의 파스는 정말 초강력이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파스여서 핫파스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금 파스의 추세는 뜨거운 이 파스가 아니라 좀 쿨한 파스가 추세인데 좀 약간 속으로 혼자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오라클 파스 관점에서 정말 특징 있는 부분은 오라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쓰시는 모든 기술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코드 한 줄 안 고치고도 바로 넘기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온프레미스의 엑사데이터,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엑사데이터가 네. 그대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론처럼. 미들웨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거기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전혀 고치실 필요 없이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 임포트 시키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애플리케이션도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이쪽에서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이 자르 파일로 말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올리시면은 바로 런닝이 되죠. 네. 그런 이 초이스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우리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나라를 떠날 수가 없어. 우리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서 데이터가 존재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의 이 유세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 아무리 그 네트워크가 좋다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빠른 퍼포먼스가 필요해. 그런 걸 위해서 오라클은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클라우드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는 그런 어프로치를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고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로 예, 만든 맞습니다. 거죠?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네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비를 저희가 집어 넣어 드리고요. 거기에서 고객분들은 오라클의 아이아스를 직접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애저 서비스로 쓰실 수 있고 미들웨어를 애저 서비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똑같은 라이센스로 네. 제가 사고 유지 보수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가 사용하는 그런 요금을 낸다라는 관점이죠. 이런 고객들이 어디 주로 뭐 아시아 쪽에서 이런 고객들이 해외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런 고객들이 있나요? 아니면 예, 저기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하게는 이번 오픈월드에서도 네. 그 브라질 쪽에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클라우드 커스터머 레퍼런스로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저런 이 클라우드 커스터머는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인프라는 클라우드로 쓰고 싶은데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는 우리 회사를 떠날 수 없어라든지 네네네. 이거는 정말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센터에 꼭 갖다 놔야 돼라고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특징 있는 부분이 이번에 오픈월드에서 어나운스된 부분은 엑사데이터까지도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넣어드리고 엑사데이터를 고객은 구매하시는 것이 사지 아니라 않고 매달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에 기반한 분석 장비들도 그 장비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넣어드리고 고객분들은 빅데이터를 애저 서비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파스 관점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이런 온프리미스 쪽에 예. 뭐 10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이게 라인업이 엔드투엔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온프리미스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동일하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라클만의 유니크한 장점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오픈월드에서도 레리 회장님께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는 10년 이상 지금부터 공존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겠죠. 모두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존해야 되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오라클의 이런 전략과 기술 스택들이 고객의 도움을 정말 많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랑 맥락이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2세대, 예. 2세대 아이아스라고 그랬는데 2세대에서 도대체 어떤 건지 그냥 예. 마케팅 터미널로지인지 예. 진짜로 뭐 본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미 아마존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거 뭐 아마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뭘 저걸 가지고 그래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마존에 보시면은 어베이러빌리티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서비스가 한 군데에서 이 어떤 유지보수 작업으로 해서 내리더라도 다른 이 존에서 그 서비스가 올라와서 계속 비즈니스는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아키텍처도 그런데 이제 오라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라클에는 어베이러빌리티 도메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컨셉에서는 똑같지만 지금 오라클이 제너레이션 2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들도 저희가 가장 최신의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와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연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인프라스트럭처 아이아스를 구성하는 그런 스토리지 관점에서도
모두 다 NVMe에 기반한 SSD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노트북 좀 사보신 분들은 그냥 SSD하고 NVMe에 기반한 이 SSD의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관점에서도 저희가 가장 최신의 X86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베어메탈 형식으로 그런 이 IaaS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버추얼 머신이라 하더라도 오라클의 제너레이션 2 인프라에 기반한 IaaS 버추얼 머신은 아마존의 이 버추얼 머신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베어메탈의 코어나 스토리지 용량이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성능과 코어를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너레이션 2 IaaS의 핵심이 되겠고요. 물론 네네. 아마존이 항상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격은 내릴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IaaS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모든 품질이 좀 높아지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은 훨씬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제 IaaS 시장 쪽이 품질은 높아지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 예. 굉장히 좋은 시대가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그 공짜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네. 뭐 드랍박스라든지 뭐 여러 그런 이 다큐먼트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용량도 더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 기업 시장에서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럼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 뭐 제거는 같이 예, 그러니까 같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핵심이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뭐 글로벌한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페이퍼들을 보더라도 오라클은 이런 이 실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라클에 꽤 오래 다녔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나운스먼트들도 매년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익사이팅하고 앞으로의 2, 3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몸을 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 right direction과 그리고 제대로 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하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라클이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뭐 레리 회장님 포함해서 예. 대형주 모두가 여기다가 올인을 했다. 네, 올인을 했습니다. 네,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라클만큼 IaaS, PaaS, SaaS 그리고 SaaS의 포트폴리오 관점, 플랫폼 에저 서비스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관점, IaaS의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정말 오라클은 다른 벤더들한테 정말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 오픈소스, 디벨로퍼들이 뭘 보고 있고 어디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라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오라클은 겸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수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중간 단계에 있던 고객분들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 스택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큐리티, 시큐어한 클라우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이 레리 회장님께서도 오픈월드에서 시큐어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시면서 이번 대선에서 뭐 푸틴이 가장 어떤 이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처럼 시큐어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시큐어한 관점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어 오고 있고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주는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벤더들이 진짜 오픈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자세로 이제 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되라고 보시는지. 당연히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바를 정말 이쁘게들 봐주시다가 오라클이 인수합병하니까 그 에너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리고 지금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자바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시도들이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또 새로운 그런 개발 환경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모바일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플랫폼들도 훨씬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수용하고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디플로이 하셔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빨리빨리 제공하는 회사가 네. 앞으로 정말 플랫폼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뭐, 이거는 뭐 아마존의 리드는 이제 끝났다. 예. 이거는 이제 기자가 쓴 건, 기자의 말입니까? 레리 앨리슨 회장의 말입니까? 레리가 말씀하신 것을 JD넷에서 타이틀로 네네. 쭉 뽑으신 거죠. 이번 오픈월드에서. 지금까지는 제 오라클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는 매체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저 부분을 매체에서는 상당히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네네네. 항상 레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던지시기 좋아하시는데 올해는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누가, 저번에 기사 보니까 그 레리 회장이 AWS를 언급을 한 100번 이상 했다고, 요번에. 1000번쯤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존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네. 저 선의의 경쟁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 같은 그 수요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경쟁이 맞습니다. 치열하다는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을 보시면은 B2C 비즈니스를 잘 하시다가 이제는 B2B를 또 타겟팅 하시면서 엔터프라이즈 이 플레이 해본 리소스들 많이 좀 하이어링을 해 가시는데 네. 반대로 이제 오라클은 B2B의 중점 회사였다가 이제 아마존이 잘하는 B2C 네.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저희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아마존에서도 많이 배우고 저런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큰 고객의 큰 딜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작은 고객이고 작은 그런 유세지지만 그걸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여기저기 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랜드 앤 익스팬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마존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반대로 이제 오라클의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시장들을 갖다가 레드시프트라든지 뭐 오로라 DB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에게 파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오라클이 아니라 아마존을 바라봐라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선 또 이제 아마존이 되게 미흡해요. 네네. 아마 설명을 좀 하실 텐데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얘기 말씀 들어보면 이제 온프리미스하고 B2B 온프리미스하고 이제 뭐 사스아, 파스 이런 쪽에 이제 리딩하시는 오라클이 이제 아이아스로 이제 내려오시는 거고요. 예. 이제 아이아스의 절대적인 리더인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이쪽 이제 위로 예. 파스하고 사스로 가는 거죠. 예, 온프리미스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죠? 온프리미스는 못 갑니다. 안 갈 것 예, 같고요. 예. 내가 보기엔 이제 위로 갈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쭉 전개가 될지가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여기에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아마존은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나는 이제 아마존 안 쓸래 내려오자라고 그러면 내려올 데가 없습니다. 네네. 오로라 DB는 아마존에서만 돌고요. 네. 레드시프트 아마존에서만 돕니다. 예, 그래서 레리 회장님은 아마존은 이전에 IBM 메인프레임보다 더 폐쇄적이고 락인되는 네. 인프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약간 아이러니컬하네요. 재밌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AI, 어디도 이제 AI 제가 보기엔 내년부터는요, 제가 방송할 때도 거의 모든 벤더들이 AI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뭔가 융합시켜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예,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말로만 하지만. 자, AI 관련된 어떤 관점이죠, 이거는, 요 기사는? 이번에 키노트에 레리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인포시스의 저 박사님, 이 CEO이신 박사님, 저분 정말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고 저는 네. 저분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분께서 AI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레리 회장님께서도 이 어댑티브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셨고 그리고 딥 러닝, 머신 러닝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JD넷에서 그걸 보고 저런 기사를 뽑았습니다. 오라클, 세일스포스, IBM
여기에 이제 AI가 이제 정말 이제 스프라우를 하기 시작했구나. 네. IBM 이제 왓슨이죠. 그렇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다음에 salesforce.com도 그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가미된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콜타나 뭐 그다음에 SAP 하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런 부분을 담기 시작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플 시리 아까도 제가 PD님과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환경도 기업의 인프라 환경도 기업의 데이터 처리 환경도 저런 AI가 가미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그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은 고객의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물론 이름이나 뭐 성별, 뭐 민감한 정보들은 다 빼고 이렇게 게더링을 하죠. 그래서 수십억 개의 프로파일과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라클의 여러 가지 사스 제품들은 고객을 이 어떤 프로파일링을 한다든지 세그먼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오라클의 그런 사스를 쓰는 마케팅 클라우드나 세일즈 클라우드는 매우 인텔리전트하게 정확한 고객을 타겟팅을 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고 세일즈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AI 중에 일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의 사스에 전체적으로 쭉 더욱더 강화하는 부분이 어댑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오라클은 이번에 또 이제 레리 회장께서 챗봇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연을 잠깐 하셨어요. 물론 다른 이 챗봇에 관한 부분은 이미 많이들 시도를 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이 활용하는 인터랙션하는 방식이 엄청 바뀌고 있다. 매우 그런 이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챗봇이 오라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개선되는 방향이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오라클의 본사에 가면은 그 UX 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끊임없이 그런 관점으로 고객이 이 사스 제품들, 오라클 제품들을 쓰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 뭐 형태가 다양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은 정보를 제일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액세스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패턴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런 기사가 나온 부분이고. 진짜 앞으로 이제 어떤 UX 같은 것들이 이 딱딱한 이제 IT적인 것이 아니라 챗봇처럼 이제 뭔가 우리 내추럴한, 내추럴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그리고 제 느낌이 분명히 오라클 오픈월드 2017, 1년 뒤에 거지만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각 모든 사스에 이런 어댑티브 인텔리전스 이런 것이 다 녹여진 것들이 사례들이 막 나오는 것들을 발표할 것 같아요. 이 사스 관점에서는 이미 다 그 위에다 탑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스, 사스 제품은 그 위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런 챗봇 스타일로 훨씬 더 마치 저희가 시리를 통해서 아이폰하고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처럼 챗봇을 통해서 우리 사스 제품하고 대화를 하는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IT보다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그 인베스터 중에 하나, 인베스터 애널리스트들이죠. 소위 이제 주식 관련돼 가지고 오라클이 이런 전략을 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 중에서 오라클 포지티브한 부분 하나 뽑아본 건데요. 오라클 스탁 이런 오퍼링, 새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클라우드 벤더들, IT 벤더들하고 다른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대략 한 30% 이상의 그런 스탁이 업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물론 네거티브한 기사들 훨씬 많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오라클은 클라우드, 아이아스 얘기했지만 오라클은 송사리다. 그리고 뭐 아마존은 820파운드짜리 뭐 상어다. 뭐 월가에서는 이렇게 본다라고는 기사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항상 오라클은 이제는 그 라이트 디렉션이 있고 블루프린트가 있고 엄청난 투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을 정말 오라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익사이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 좀 한번 서머리 좀 예. 해주시죠. 그래서 이건 레리 회장님께서 이번 오픈월드를 위해서 또 Q1을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Q1은 6월, 7월, 8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때 이 Q1의 실적이 6, 7, 8월을 딱 보면은 다른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보다 사스 파스 관점에서 네. 가장 많이 세일즈를 하는 회사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 82% 이상 사스 파스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에 대략 한 1빌리언의 이제 클라우드 레비뉴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고, 물론 저게 이제 부족합니다. 저희는 저거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너레이션 2, IaaS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을 IaaS 관점에서도 좀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률이 어떤가요? 저희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성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챌린지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의 네네. 이슈라든지 경쟁사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 이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사 보면 오라클도 뭐 내년도에 아시아 퍼시픽 쪽에 한 예. 세 군데 정도 데이터 센터를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예. 네. 만들 예정이라고. 서너 군데. 네네. 한국에도 하면 좋겠네요. 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바라보고 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클라우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서버, 뭐 그다음에 시스템, 또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또 계속해서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은요. 예, 예. 네. 작년에 제가 기억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인 실리콘인가? 예. 뭐 그게 참 참신하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클라우디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네. 좀 서브스텐셜이 있는 칩과 장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러고 사는 것도 좋아하고 지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남자들은. 작년에 저희 M7이라고 소프트웨어 앤 실리콘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암 복호화를 처리하는 이 하드웨어 로직,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러레이션 시키는 하드웨어 로직,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압축 해제를 엄청나게 빨리 해주는 하드웨어적으로 해주는 로직이 박혀 있었고요. 그게 작년에 이제 M7이라는 스팍 칩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네. 무려 32개의 코어가 박혀 있고 코어마다 크립토 엑셀러레이터가 박혀 있어가지고 사실 금융권에서 항상 암호화가 강제가 돼야 되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저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P 시리즈 아무리 빠른 게 오더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네네. 저런 장비들이 슈퍼 클러스터 M7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도 돼 있고 고객분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올해는 좀 더 개선을 해서 M7은 스케일 업입니다. 하나의 장비가 정말 몬스터급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런 장비고 그거를 스케일 아웃, 장비 대수를 늘려서 그런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S7이라고 하는 칩을 또 어나운스를 한 부분입니다. 네네. 저 안에는 똑같이 그런 크립토 엑셀러레이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엑셀러레이터가 들어있고, 암복화가 압축, 그 다음에 압축 해제가 들어있는데, 코어가 좀 더 줄어든 거죠. 네네. 저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또 S7-2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또 이제 출시를 한 부분이고, 여기서 읽으셔야 될 부분이 지금은 이 코어 관점에 있어서는 전 세계는 인텔과 아마 오라클만이 CPU를 엔터프라이즈급 CPU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하고는 저희는 정말 중요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저 부분은 이제 CISC라는 칩 아키텍처도 이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스팍 칩 같은 경우는 리스크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죠. 유닉스고 네네,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 리눅스 저 두 개의 그런 이 CPU 이 어떤 이노베이션이 서로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인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의 그런 니즈들을 갖다 훨씬 더 강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제 거고요. 유일한 이제 유닉스 칩을 맞습니다. 만드는 회사가 된 거죠? 예, 예. 오라클만이. 네. 예. 그럼 지금 스파크 칩 위에도 지금 이제 리눅스가 올라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 새로운 재밌는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엑사데이터는 X86에 기반한 X86의 리눅스에 기반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 스팍 이 M7 그런 이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는 그 암버코어의 그 성능 그리고 이제 압축을 통한 그런 이 어떤 효율성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엑셀러레이션 기능이
보완이 되는데 스팍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 X86과는 또 다른 그런 안정성을 더 제공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안정성을.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리눅스의 범용성을 또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이 지금 프리뷰 버전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분들께서는 엑사데이터의 그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리면서 네. 항상 이 암복호화가 보안이 강제되면서도 성능은 저하가 없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시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인메모리 상에서도 엄청난 압축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엑사데이터가 한 번 더 몬스터급 장비로서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곳에 잘 포지셔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도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칩이라든지 계속 투자라든지 R&D 하고 계시네요. 예, 예,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예. 이제 우리 Q&A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이따가 엔딩은 좀 이따 내년에 한 예, 예. 1월달 행사는 언제 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짜가 픽스됐나요? 1월 19? 네. 예, 19일이라고 1월 19일 날. 뒤에서 네. 얘기해 주시네요. 자, 예. 1월 19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예, 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예, 예, 맞습니다. 쾌적하게 예.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예, 예. 행사가 이제 열리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그 답변하시면서요. 예, 예. 요 사람 괜찮다, 질문 괜찮다 하면 한 분. 예, 예. 좀 이따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네. 저희 직원분들께서 많이 또 답을 잘 하셨네. 해주셨네요. 네. 예, 예. 혹시 질문 중에서 부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답변해 주실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한두 개만 좀 짚어주시죠. 유닉스 장비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이 되고 있는지요? 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U2L, 유닉스 투 리눅스. 저희 그 클라우드 IaaS 관점에서도 저희가 그 X86 기반된 그런 서비스도 있고 이제 네. 스팍에 기반된 서비스들도 저희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IaaS 스택이 네. 꼭 X86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 하드웨어 이노베이션이 IaaS에도 계속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베어메탈 서비스 관점에서도 저희가 X86 베어메탈뿐만이 아니라 스팍의 베어메탈까지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클라우드인데 스팍이면서 그 위에 유닉스 상에서 그런 이 IaaS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께서 잘 네. 답을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네네. 부분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네. 자, 김지호님께서 파스와 아이아스의 국내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언제까지 지속될 시장일까요? 먼저 뒷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속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다른 세션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그다음에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이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매 50년마다 한 번씩은 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혁명이고 그다음에 전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IT 통신의 혁명인데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Age of Access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있는 것을 액세스하는 시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공유 경제하고도 같이 맥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최소한 4, 50년은 가지 않겠냐? 저 4, 50년 후면 제가 죽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요새 또 바이오가 발달해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4, 5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저는 뭐 그때 없겠죠. 네네. 예, 예. 그리고 파스 아이아스 시장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성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는요, 이동고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고님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예, 예. 정말 오늘 멋진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네네. 고우성 PD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정말 엄청난 이 변화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변화의 그런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도 앞으로의 2, 3년은 정말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라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IT 환경도 그만큼 멋진 익사이팅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2,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